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8월 5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 같은 경우 좀 쏘쏘하게 끝난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마음 같아서는 더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크게 뭐 문제, 변동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계속 좀 최근 전 세계 시황,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천천히 좀 긍정적으로 오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거의 보합선이지 않나? 다우 0.2% 마이너스, 나스닥은 0.4%다 셋 다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죠. 그래서 미 증시는 이렇게 좀 무난하게 끝났고, 좀 특이점으로는 이제 유가가 또 내려갔어요. 뭐 물론 이제 유가 하락이 이제 기술주들한테 좀 수혜로 작용하는 건 있는데, 최근에 좀 움직임이 유가 하락을 하면은 그린 뉴딜 섹터를 좀 같이 끌고 내려가는 성향도 있죠. 왜? 기름값이 싸지면은 그냥 그런 기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신재생 에너지 막 지금 당장 달려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시장에서 좀 엮여가지고 유가 하락하면은 그린 뉴딜 섹터가 좀 같이 밀리던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요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특이점으로는 미증시에서 로블록스는 계속 좀 천천히 우상 중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 거의 24달러 찍고서 지금 47달러 계속 천천히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뭐 그냥 무난했고, 루시드가 오늘 좀 밀렸던 것 같던데, 예.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뉴스 자체는 테마 자체 어제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또 이제 금요일이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특성 자체가 새로운 테마, 막 재료, 세력주, 요런 애들이 좀 날뛰는 것보다는 그 좀 등치 있는 애들, 지금 뭐 우리나라 대표격으로 하면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게임, 그 다음에 뭐 그린뉴들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등치 큰 하나솔루션이나 OCI 이런 애들도 들어가긴 하는데, 얘네는 지금 유가 하락이랑 또 같이 뭐 엮이고 지지고 볶는 모습도 있다 보니까 한 요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급 섹터죠. 뭐 방산도 있기는 한데, 이 뒤에 두 개는 처음에 스타트를 끊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뭐 새로운 이슈라던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 이런 섹터에서 뭐 지들끼리 뉴스 붙이면서 막 지지고 볶고 움직이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지원법 하원 통과했고, 바이든 대통령 이제 서명 언제 나오나, 서명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좀 수혜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마리아나도 이 관리 및 기획법 법안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이전에 좀 처리하겠다. 자, 그리고 시황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지금 이건 해당이 안 되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세비캠이 좀 신규 상장을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 좀 들썩들썩 했는데, 얘는 공모가가 3만원이었고 어제 따상까지 가기는 갔었습니다. 7만원에다가 30%에서 9만 1천원 찍고서 쭉 밀렸는데, 얘는 이제 시총이 좀 그 성일하이텍 대비해서는 가볍다 보니까 어제 시간에 좀 또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얘는 7만 5천원 위에서 자리 잡고 또 움직이나.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바이오 뉴스들, 바이오 섹터들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 뉴스들도 좀 이것저것 붙었는데, 녹십자 FDA랑 손잡고 초희귀 질환 신약 개발, K제약 최초, 요걸 갖다 이제 녹십자 뭐 홀딩스라던가 녹십자 MS 등등 시간에서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좋아 보이는 부분은 FDA랑 손잡고 우리나라 제약 최초로, 이런 키워드는 좋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초이기 질환, 즉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많을수록 좀 더 매출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겠죠. 그런 거는 좀 아쉽지 않나. 자, 그리고 죽은 돼지의 약물 넣자 심장이 뛰고 내가 살아났다. 죽은 돼지 심장 되살려 장기 이식에 대해서 세장 연화. 근데 이게 장기 이식 자체는 좀 아니었는데, 이 뒤에다 장기 이식 키워드를 좀 같이 붙인 뉴스가 또 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이식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옵티팜이 그런 이슈로 갖다가 좀 중간중간 뭐 돼지장기 이식 뭐 이슈 있을 때마다 얘가 움직이긴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지 최도, 뭐 전임상, 뭐 인프로박, 뭐야 이거 내사자의 이식 성공 이런 것들. 얘가 예전부터 막 이런 거 키워드를 붙이면서 움직이긴 했는데 종목이 좀 깔끔한 애는 아닙니다. 호가도 조금 얇을 거고 막 윗꼬리가 좀 많죠. 그래도 혹시 저 키워드를 얘랑 옵티팜이랑 또 제넨바이오가 또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제넨바이오는 관리 종목이에요. 재무 안 좋은 거는 이제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딱 회사 재무만 봐도, 아니 상태만 봐도 이러죠. 무시무시하네요. 이러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차트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저 장기식 키워드를 쟤네 종목 정도에 엮어주나, 혹은 뭔가 또 새로운 종목에 뭐 특히 지분 관계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딱 뚜렷하게 나오는 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좀 엮어주나 보는 거고, 대신에 이제 종목 특성 좀 잡스럽다. 하필 종목들이 좀 탄탄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페아마켓 6일부터 4일 동안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를 한다. 이것도 세계 페아마켓 관련 참가 회사들인데 오스코텍, NK맥스, 브릿지바이오, 뭐 HLB 시리즈 등등 이런 애들 그냥 가볍게 봐두시면 되지 않을까. 오스코텍도 그렇고 얘네들이 좀 단기적으로 차트가 뭐 괜찮은 애들이 있기는 한데 조금 앞에 산들이 거대하게 대부분이 다 있어요. 왜? 바이오 섹터 특별하게 큰 호재성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황 밀리고 하면서 같이 영향받으면서 주르륵 밀렸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라, 나는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뉴스를 붙여주면은 좀 힘있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런 바이오랑 어제 뭐 박셀바이오, 넥스턴바이오 등등, 박셀도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하고 시세를 주고 여기까지 좀 쭉 또 밀리는 모습, 넥스턴바이오도 이런 음봉 잡아먹고 또 이제 장기평을 한번 좀 툭 건드리면서 시세를 줬다 밀렸는데, 이런 바이오 시리즈 등등 같이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한번 볼 것 같고, 자, 석탄 신재생 에너지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 뭐 추세는 계속 좀 저점 올라가면서 이제 가을 다가오고 겨울 오기 전에 이제 유럽에서 계속 액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유럽 탈러시아 위해서 세계 석탄 사재기를 하겠다. 아니 사재기를 하겠다가 아니라 사재기 중이다. 석탄 값이 뭐 2.7배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뭐 다시 또 재부각되면 뭐 가을쯤 겨울 되기 전에, 왜? 겨울 낳기 위해서 원래 겨울을 천연가스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공급을 안 해주니까 저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 뭐라도 대체품을 갖다 놔야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빗썸 같은 경우에는 8월 25일 제공시, 그다음 8월 12일 요거 두 개 일자를 중심으로 갖다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덴트는 8월 12일까지 쭉쭉 더 많이 밀리면은 8월 12일까지 좀 과하게 밀리면 밀릴수록 더 매력적이지 않나 싶기는 하고, 그 주변에서 좀 한번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 달 중에 국토부 장관 이거 주택 공급은 지금 8월 9일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8월 9일 발표하겠다. 플러스 UAM 법도 과감한 규제 특례를 담겠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좀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사실 좀 이런저런 이슈거리 될 수 있는 것들 막 붙이면은 또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다 같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게 좀 포인트예요. 왜? 지수가 좀 안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소외됐던 애들이 너도나도 야 지금 분위기에선 좀 우리도 한 번씩 해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로 갔다가 오늘은 A, 내일은 B, 그 다음 날은 C, 그 다음 날은 또 D, 이런 식으로 갖다 막 순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애들은 차트 측면에서 뭐 이런 앞선 저항 돌파도 있고 장기평도 또 슬쩍 넘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박스권 얘도 장기평 넘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포인트는 거의 비슷하고 요 발표를 중심으로 갖다가 그 전에 좀 시세 주는지 그 정도까지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슈는 지금 좀 시장에서 잠잠하죠. 10만 명을 넘기는 넘는데 막 15만 명, 20만 명 요게 못 따라주고 있어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급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관련 주한테는 10만 명을 좀 정점으로 그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 또 시장이 이제 지수가 막 좋아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수가 쭉쭉쭉쭉 오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 오르니까 이것저것 눌려있던 테마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코로나 관련주 재료도 지속적으로 급증을 못하고 새로운 테마들도 신선한 애들이 좀 새롭게 움직이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 관련주는 지금 3년째 이제 고리타분한 관련주죠. 계속 너무 오래 해먹었던 섹터여가지고 시장에서 눈치 보고 그냥 쫄쫄쫄쫄 밀리는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진원생명과학은 이번 달 임상 종료 예정이 있고 임상 종료를 한다고 해서 바로 데이터가 나오진 않아요. 임상 종료하고 뭐 한 달, 두 달 그 데이터 취합해가지고 또 발표하는 회사들도 있고 가끔 특이 케이스로 그냥 이제 임상 종료할 때쯤 해서 아 뭐 좀 성공적으로 끝났다. 뭐 데이터 대충 간략하게 뭐 효과 뭐 한 요 정도 있었다. 언급을 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좀 회사마다 완전 다르니까 케이스가 자 그래서 이렇게 뭐 BNC 9월 9일 서면 검토 그다음에 진원은 8월 임상 종료 얘네는 좀 차트로는 비슷하죠. BNC도 이런 전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이고 진원도 요 구간에서 이제 밑골이 계속 달면서 내려오면서 장기평 깨고 땡기고 깨고 땡기고 좀 버티더니 어제는 조금 양봉 만들어주긴 했는데 사실 지금 움직임은 큰 움직임 그 부분은 없고 임상 종료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자 그리고 식량 이슈는 이제 밀 비축량이 혹시라도 동났다 이런 뉴스 키워드를 좀 붙여주나 혹은 그게 아니면 이 뒤에 이상기후 혹은 뭐 이상기후로 인해서 뭐 흉년 이런 것들 농사 좀 망쳤다 이런 얘기가 좀 따라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 그 전쟁이 터트려준 거긴 하지만 식량 부족 자체 식량 이슈 자체는 작년부터 계속 이 이상기후가 가장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사 자체가 애초에 생산량이 줄어든 거예요. 이상기후 때문에 막 너무 폭염이고 너무 춥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작용을 하면서 식량 생산량 자체가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도 덩달아서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오히려 늘면 늘 수도 있고 전쟁 이슈 때문에 좀 더 부각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뒤에 좀 붙여주나 그 정도를 볼 것 같고 이제 8.15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가석방 심사위 그다음에 이제 사면 심사위 이렇게 좀 있는데 8.15 특사 단행 여부 촉각 이재용 부회장은 특히 좀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키워드들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런 8.15 특사는 뭐 이제 옛날부터 그랬죠. 뭐 이번 정권뿐이 아니라 이 전 정권도 그렇고 그 전 정권도 그렇고 옛날부터 그 뭐 국민들의 좀 분위기 뭐 이런 거 감성을 좀 따른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한덕수 총리도 이재용 사면 좀 건의하겠다. 기업인한테 이번 정권은 조금은 좀 친화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사면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들 뭐 64.2% 이재용 특별 사면 신청 아니 찬성 신청이란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요 사면 이슈 관련해서는 스펙 시리즈죠. 스펙이랑 우림 PTS. 특히 우림 같은 경우도 윗골이 10,000원 좀 시원하게 넘고 조정도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9,000원 주변까지 좀 밀렸다 보니까. 그래서 얘랑 스펙 시리즈, 삼성 스펙 4호, 뭐 5호, 6호 등등 좀 나눠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뭐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다 보니까. 자, 그리고 메타 좀 이따가 메타에 어딨냐? 메타 첫 채권 발행 뭐 300억 달러인지 일단은 이런 거 있고 회사가
자, 이렇게 사면 이슈, 그 다음 뭐 재고는 종전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사면이랑 로봇을 좀 같이 엮어서 보자면은, 여기다 올려놔야겠다. 이번 달에 이제 8월 잼스, 삼성에서 출시 예고가 돼 있기는 했죠. 근데 좀, 지금 분위기상 또 딜레이 될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삼성에서 로봇 부서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었고, 인수합병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삼성 2030년 무인 공장 도입하겠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런 키워드들. 국민 10명 중 6명. 이재용 신동빈 특사 긍정적이다. 기업인 대거 사면 임박. 이거 아까 전에 오늘 새벽 4시인가 5시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것도 이렇게 사면이랑 거의 비슷한 같은 개념이죠. 자,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결이 다른 게 두 개 있어요. 휴림 로봇, 로보로보, 에브리봇. 요런 애들은 그 잼스 쪽 처음에 이제 로봇 삼성에서 로봇 부서에다가 막 승격시키고 돈 투자하고 그때 엮였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잼스랑 조금 더 가깝고, 유일로보틱스는 이번에 무인공장 키워드로 같이 엮였던 애들이죠. 그래서 좀 뭐 같이 움직일 땐 또 같이 움직이는데 로봇 같은 섹터다 보니까 미묘하게 그런 결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어제 KPF, 얘는 근데 그래놓고 전환사채 붙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유일로보틱스랑 KPF는 요번에 움직인 애들이고, 휴림 시리즈들, 그리고 유일은 신고가 좀 돌파해서 뭐 좀 자리 잡나. 어제 시간에서 또 밀어놨는데 이 종목이 여기서 힘줄 땐 또 세게 줬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 신고가를 좀 넘어서 자리 잡아주는지, 이런 저점 깨면은 그런 거는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볼 것 같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키워드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시 뜨는 원전, 미국 에너지 장관 전 세계 원전에 대한 수요가 1300조다. 요거는 금액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좀 엮어줄지는 좀 볼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게 뭐 지금 당장 뭐 수요라는 거지, 사실 사업 진행하는 것들 뭐 사업 뭐 몇백 조짜리, 사실 이런 전 세계 수요 1300조다. 이것보다 뭐 200조짜리, 100조짜리 사업 어디서 진행한다, 시작한다, 스타트한다. 요게 원전 관련주한테는 사실 더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료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아쉽기는 한데, 일단 원전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 어디선가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주 가능성, 그리고 수주하는지, 즉 실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엮이는 게 가장 재료 측면에서는 좋기는 합니다. 이 원전 쪽은 특히. 자, 그래서 8, 9월 뭐 K텍소노미 이런 거 좀 딜레이 될 수도 있다, 뭐 얘기 있는데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이번 달에 체코, 영국, 상원의장 방한, 그다음에 이번 달에 좀 가장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거는 이집트 엘다바 계약 체결 최종 마무리 짓겠다. 이 러시아 JSC 회사가 이제 또 원설 건설 사업 착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아무래도 러시아 회사다 보니까 저 전쟁 때문에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눈치를 봤는데 결국에는 제재받는 회사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한수원도 계약 체결 최종 마무리 이슈 나오는지. 그래서 원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게 안 밀려서 문제예요. 얘네는 지수 밀리고 뭐 하면서도 이런 난리불스, 지수 밀릴 때도 좋았죠. 얘는 원전 이슈 있으니까. 그래서 원전은 저는 좀 엄청 중장기적으로 계속 밀리면 좋고 반복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뭐 방산 이런 거 18일 첫 본계약 있기는 한데, 방산은 결국에는 좀 새로운 좀 신선한, 뭐 갑자기 또 인도라던가 혹은 지금 이제 막 시황 불안하잖아요. 뭐 대만에서 뭐 무기 수입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바로 화끈하게 좀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새로운 이슈가 없으니까 좀 밀리는 모습. 대신에 이런 애들은 좀 기억은 해뒀다가 뭐 특히 같이 투자하시는 분이라던가 뭐 수급주, 실적 이런 거 추종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렇게 해서 계약하고서 뭐 올해 좀 납품하고 하면 자리 좀 밀려있는 구간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좋기는 하겠죠. 왜? 저 계약이 금액이 엄청 크긴 크거든요. 확실히 막 17조 이러니까. 현대로템이 시총이 2조짜리인데
물론 이제 기간도 좀 길어요. 그래도 저는 수출하고 그 금액을 받아오면은 그거는 이제 다음 분기 실적이 좀 개선 혹은 좋게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 큰 흐름을 좀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카 이달 말, 이번 달 중에 이제 코스피 상장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카 8월 상장, 스톤브릿지 벤처스, 캠시스. 오늘 그것도 있더라고요. 삼성전기 제공시 이거 테슬라 5조 카메라 모듈 대해서 8월 5일 오늘이에요. 그래서 캠시스가 저거에 좀 영향 받을지, 삼성전기에 뭔가 공시 붙으면서 아니 삼성전기를 넣어야지. 저기서 이제 캠시스가 요 앞에서 움직였던 게 옵트론텍이랑 같이 묶였던 게 저 삼성전기 그 테슬라 트럭 카메라 뭐 전량 수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 4조 5조 그 당시에 뉴스 그게 꽤 괜찮았고,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세를 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오늘 또 제공시 일정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공시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 붙여준다 싶으면은 캠시스부터 옵트론텍, 얘는 지금 이제 소카도 엮여있고 그 테슬라 트럭 요거도 같이 엮여있다 보니까 그런 거 공시 내용에 따라서 좀 들썩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특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시세 주고 밀렸다가 재돌파를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은데 또 다시 밀렸어요. 대신에 이런 거를 돌파해주면은 더 겹겹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볼 것 같고, 뭐 마켓 컬리도 관점은 비슷합니다. 컬리 대표 지분 좀 낮은데 소카 상장하고 요즘 신규 상장 주가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성일하이텍이랑 저 세비캠 두 개다 보니까 걔네는 섹터가 일단 좋기는 했어요. 섹터에서 반을 먹고 들어가서 패배떨이었죠. 그런 건 좀 있는데 신규 상장주들이 그거 따라서 계속 상장시키는지. 그리고 게임주는 어제 이제 또 개별적으로 그 이틀 전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우마무스메 그 게임 실적 좀 기대된다 막 하면서 수급 막 들어오더니, 어제는 이제 위메이드는 게임 실적은 아니지만 그 코인 뭐 다음 달에 위믹스 3.0 메인넷 뭐 그런 코인 발표한다. 그래서 얘네 움직이고, 컴투스 홀딩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위에 있는 컴투스, 네오이즈 얘네들이 그 게임 코인 발행 그래가지고 게임이 좀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개별적인 코인 시세 잘 주는 것도 같이 엮여서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위믹스 한번 시세로 볼까요? 위믹스 어딨어? 얘가 좀 많이 오르긴 했었네요. 위믹스 코인이 얼마 전에 3,000원이었는데 요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시리즈는 저 위믹스 코인 좀 같이 엮어 보시고, 이번에 시세를 준 그 재료는 위믹스 코인 관련해서이니까 그런 거 좀 같이 엮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수급은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이탈을 좀 자주 하는 케이스여가지고 일단 게임주들은 좀 이렇게 시장 눈치 보다가 낙폭 좀 많은 종목들이 꽤 있었죠. 이런 것들 뭐 얘는 뭐 또 검은 사막이나 붉은 사막 이런 것들 좀 이슈 붙여주는지. 넥슨 게이지는 뭐 좀 계속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그 히트2 출시 그게 언제였죠? 히트2 출시? 히트 치면 나올라나? 그게 9월인가 이제 조만간 있는 걸로 알긴 하는데 25일이네요 요번 달. 그래서 요거 출시 앞두고서 재밌나? MMORPG? 전업을 하니까 좀 게임을 하고 싶어져가지고 RPG 게임 옛날에 막 리니지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저런 이슈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메타버스는 뭐 첫 채권 발행하고 요게 뭐 300억 정도 300억 달러였는지 제가 찾아볼까요? 잠시. 메타 채권 발행 이렇게 키면은 나오겠죠. 300억 달러네요. 꽤 금액이 크긴 하네요. 300억 달러 300억 달러 300억 달러 39조인데 엄청 많네요. 300억 달러네.
채권 발행. 요런 거는 메타버스에 이슈가 될라나? 일단 혹시 모르니까 요런 거는 좀 체크는 해둘 것 같습니다. 금액이 엄청 크긴 하거든요, 보니까. 300억 이면은 에이, 그냥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뉴스 다시 검색해보니까 300억 달러네요. 그래서 39조고, 금액이 상당히 크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뭐 메타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움직이는지, 그리고 요번 달에 뭐 AR 글라스 구글, 요걸로 신화인터텍이 계속 지금 불사조처럼 꿈틀꿈틀하고 있고, 결국 저는 가장 메인은 이런 대기업에서 AR, VR 아이템들 출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뭐 일단 메타버스도 어제 좀 뭐 뜬금없이 움직이긴 했었죠. 그래서 얘네 종목들도 그 게임주들처럼 거의 다 비슷해요. 과하게 밀려있는 자리에서 좀 눈치 보는 모습? 아, 우리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런 거 막 한 4만원 이상은 좀 가져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왔다가, MP도 이런 식으로 왔다가 좀 더 올라갈 구간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이슈를 받쳐줘야 되는 거고, 메타는 오늘 요 이슈 때문에 한번 일단 슬쩍 보기는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요번 달에 이슈 자체는 막 인플레 감축법, 아리백, 이런 것들 좋아요. 좋은데, 유가 하락을 하면은 얘네한테 미묘하게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게 좀 거슬리는 거죠. 뭐 물론 이 감축법이 사실 요번 달에 무조건 통과한다 라고 하면은 가격은 밀리면 밀릴수록 저는 더 좋게 보기는 해요. 그래도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린 뉴딜은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 OCI 등등 시총 큰 덩치 형님들이 유가 하락에 좀 이겨내는지, 그거 필두로 이제 SDN이랑 신성ENG, 뭐 S에너지 등등 나머지 세력주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섹터도 뭐 비슷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수급 섹터다 보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얘네들은 차트 좋은 거 좀 단기적으로 넘고, 수급은 얘네는 꾸준해요. 뭐 주가 뭐 윗꼬리를 달든 상당히 꽤 괜찮은 모습이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뭐 메타, 장기 이식, 키워드는 지금 엄청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좀 수급주, 우량주, 수급 들어오는 애들 섹터들, 뭐 게임주부터 해가지고 뭐 바이오, IT는 뭐 어제 카카오 계열사들이 좀 그랬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요네들 좀 움직이고, 바이오는 뭐 장기 이식도 바이오 섹터에 좀 넣으면 되긴 하는데, 요거는 좀 회사가 조금 아쉽다. 그거는 좀 생각해 두시고, 메타는 뭐 39조 채권 그런 거에 몰렸다. 그게 이제 뭐 메타라는 회사의 장기성을 좀 좋게 보였을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좀 메타버스 상징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서 게임 관련주들은 어제 저렇게 좀 난리 부렸어요. 근데 이제 게임인데 사실 코인 시세도 좀 같이 많이 엮여 있죠. 그거랑 이제 그린 뉴딜, 2차 전지, 폐배터리, 로봇, 인수합병 등등 키워드들 이번 달에 좀 눈을 둘 게 엄청 많습니다. 그린 뉴딜이랑 방사는 조금은 저는 뒤로, 대신에 이제 그린 뉴딜은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왜? 요번 달에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 이런 것들 이르면 8월이긴 해요. 그래도 뭐 그 뒤에 좀 나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좀 테마를 볼 것 같네요. 키워드들은 엄청 많은데 이게 상승장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너도 나도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세력주 좀 테마성 이슈를 팍팍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지 않고 옆으로 좀 버텨주는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면은, 이제 수급주들 섹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힘 줄 거는 어느 정도 다 조금씩 주긴 줬거든요. 물론 거기서 2차, 3차로 더 줄 수도 있기는 한데, 횡보를 하다 보면 거기서는 이제 좀 새로운 테마 혹은 뭐 중소형주들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